아,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노트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제가 그려본 건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처음에 그냥 스케치노트 도안이에요. 처음에 당뇨와 합병증 관리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 중에 아직 당뇨가 없으신 분도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그냥 당뇨병 관리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처음에 제가 그려본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려볼 건데 오늘은 이렇게 좀 애기 아이 사람 이제 얼굴도 좀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같이 그리면서 마음의 어떤 심신의 안정도 하면서 당뇨병에 대한 지식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픽 멀티라이너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제목은 0.8로 많이 쓴다 했잖아. 그죠? 0.8로 제목을 쓰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볼펜으로 그냥 쓰셔도 돼요. 볼펜으로 여기에 그 상단에 당뇨병 관리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쓰면 또 기억이 또 오래 남거든요. 쓰면서 그림도 이미지도 그려넣게 되면 기억이 좀 오래 갈 거예요. 당뇨병 관리, 이렇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글씨도 뭐 켈리 하시는 분들은 켈리처럼 쓰셔도 돼요. 당뇨병 관리 해서 이 당뇨병은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빠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당뇨병이라고 처음에 일본에서 그 명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진단을 이제 그 검사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소변에 당이 빠지는 것 같고 당뇨를 진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혈액 검사로 그죠? 당연히 혈액 검사로 당뇨병 진단을 내리고 그 혈액 검사 이전에 그 제가 이거 소변은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니까 노란색 계통 있으면 짙은 노란색도 괜찮고요.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소변이 이렇게 흘러내렸는 모양이에요. 조금 튀었는 그런 모습 이렇게 그려봤고 음, 그 당뇨 이 안에 이 당이 빠졌다는 거는 제가 여기 소변에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당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적은 미량의 소변에 당이 빠질 수는 있는데 조금 양이 예, 이렇게 좀 어떤 일정량 이상으로 빠지는 경우 이제 당뇨병이라 하는데 요즘 진단은 당연히 혈액으로 하고 그 제 주변에 그 젊은 분이에요. 제 사촌 여동생 이종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 그 그 좀 잘 못 살아요. 그래서 뭐 건강 검진도 못 하고 조금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조금 그 당뇨병 관리를 못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대 나이가 중반인데 지금 혈액투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혈액투석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장이,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 콩팥이 신장이 그 사구체, 이렇게 혈액 덩어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과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기능인데, 콩팥이 완전히 양쪽 콩팥이 다 망가져서 그 콩팥이 하는 일은 우리가 뭐 음식을 먹거나 뭐 그러면은 이게 요독이 그러니까 유레아라는 이제 요독이 생기거든요. 요소 같은 것들 뭐 크레아틴인 것 같은 그 찌꺼기 노폐물 같은 것들이 생겨요, 몸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소변으로 해서 걸러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변은 우리 몸에 굉장히 그 소변이 이제 원활하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고요. 그 콩팥이 망가지면 이런 소변이 양이 점차 줄면서 결국은 몸에 그런 노폐물, 독소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콩팥이 망가진, 그 말기 신부전이 된 분들은 투석을 해요. 투석을 하는데 그 기계가 대신해서 콩팥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석은 혈액투석, 뭐 그리고 복막투석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또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만큼 당뇨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당뇨를 초기에 발견을 하면 잘 조절만 하면 그런 뭐 합병증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처음에 초기 증상을 그냥 모르고 지나쳐 버리고 계속 있다가 거의 몸이 거의 망가진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해서 말기 신부전을 진단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투석을 일주일에 주 3회 하루에 4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 그렇게 정기적으로 좀 투석을 받고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 뚝 떨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당뇨병은 잘만 관리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인병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지만, 아무렇지도 않다 하기보다도 잘만 관리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를 이게, 관리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또 알았더라면 또 이런저런 조언을 했을 건데, 요즘 세상에 또 사실 사촌이라고 해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그죠? 음, 그래서 이 사촌하고는, 그러면서 조금 자주 좀 통화를 하고, 뭐 뭐 알려주고, 궁금한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당뇨병 관리는 제가 오늘 4가지로 여러분들한테, 5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원인, 증상, 그리고 진단, 그리고 합병증, 그리고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의 스케치 노트는 칸을 좋아한다고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4칸을 만들 건데, 저는 요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4칸을. 아니면 줄로 그냥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4칸을 한번, 그러니까 칸이 뭐 정확히 뭐 왼쪽 몇 칸, 오른쪽 몇 칸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줄눈 있는 스케치노트 구입하시면 선생님들 스케치노트 그리기 편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칸을 이렇게 한번 4칸, 원래는 5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5가지 제가 내용을 전달할 거라서 일단은 5칸, 4칸, 4칸 정도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좀 약간 웹툰 형식으로 웹툰처럼 만화를 정말 잘 그리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많은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림도 그냥 정말 순수 미술도 얼마 전에 박물관 투어에서 박물관 관장님하고 한 10명 정도가 경주로 박물관 투어 했거든요. 근데 관장님이 거의 큐리에터처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하게 다녀왔거든요. 경주에 새로 미술관이 하나 생겼는데 플레이스 C라고 새로 생겼는데 경주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물류 관련 사업을 하셔서 돈을 좀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원주에 가면 뮤지엄산이라고 굉장히 큰 미술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의 고향인 경주에도 그런 미술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스페이스 C라는 미술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경주에 갈 기회가 되면 거기를 이제 방문해 보시고 갤러리뿐만 아니고 이렇게 공간 활용을 이렇게 해서 뭐 정원도 뭐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연못도 있고 이렇게 카페도 있고 시간이 넉넉했다면 이게
좀 즐기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오고 싶었는데 투어라서 여러 군데 다녀야 됐었어서 미처 즐기진 못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과 함께 경주에, 스페이스 시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칸을 그리시고요. 저는 0.1로 그 코픽 멀티라이너, 0.1 블랙 칼라 이걸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조금 제가 이거를 확대를 그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번, 그, 네, 1번,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네모로 그려도 되지만, 여기 종이 접은 모양. 자, 여기를 끝에를, 모서리를 조금 남기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직각으로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종이가 접힌 모양이 돼요. 이렇게 그리시고, 음, 여기에다가 원인이라고 써볼게요. 원인, 원인은, 여기 색칠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같이. 1번 요거는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 접힌 모양은 요 노란색보다 조금 진한, 나는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색 표현을 해봤어요. 1번 접혔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음, 원인, 이거는 회색으로 이렇게 모양 낸 듯 안 낸 듯 이렇게 스스스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자, 두 번째 증상. 증상도 2번 증상 옆칸에 증상 이렇게 여기도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끝에 한쪽 마지막에 그리고 직각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접힌 모양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칠을 이렇게 볼펜으로 하면 볼펜 똥 때문에 색연필이 그 색연필을 굳이 안 써도는 되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니까 색연필을 좀 색칠을 하니까 그 그림이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그 색연필에 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그리는 그 느낌이 또 나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증상. 증상에도 이거 혹시 볼펜이면 좀 닦고 똥이 좀 혹시 묻어 있으면 휴지로 좀 한번 딱 쓱 이렇게 툭 닦고 나서 색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증상. 그 다음에 3번은 또, 진단. 진단. 그 다음에 4번은 합병증. 그리고 요 4번 밑에, 끝에, 그죠? 4번 밑에 요 끝부분에 4번 좀 그림 그리고 사람 그림 좀 크게 그릴 거라서, 어, 약간 밑부분에 4분의 1 지점에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해서, 4번은 합병증 적으셔야 된다. 그죠? 합병증. 4번 합병증.
요거는 예방과 치료. 그러니까 현재 당뇨병 발병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서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할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칠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노란색하고 개나리색으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다 그냥 한꺼번에 색칠하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진단, 합병증, 예방과 치료 이렇게 음, 하시면 되고 그 당뇨는 사실 원인이 뭘까요? 원인? 자,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모를 때 물음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음표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어, 당뇨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어, 스트레스, 아? 뭐라고요? 스트레스하고 음식 맞아요. 먹는 거, 맞아요. 운동 안 하는 거.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도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당뇨는 저희가 보통 1형 당뇨, 2형 당뇨라고 말을 하는데, 1형 당뇨는 소아형 당뇨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는 말 그대로 그 인슐린이 어떤 그 호르몬의 어떤 영향을 받는데요. 이게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췌장이라는 하여튼 그 뒤쪽에 어디 췌장이 있는데 그 췌장에서 그 인슐린과 이제 뭐 알파세포, 뭐 베타세포 이런 데서 뭐 알파세포에서는 뭐 글루카곤, 그리고 뭐 베타세포에서는 어, 그, 어,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이 그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당뇨병에 걸려요. 근데 그러면 원인은 그 소아형 당뇨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서 굉장히 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소아 당뇨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고 왜냐면 난치병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성인형 당뇨병이거든요. 이게 성인형인데 요즘에는 젊은 애들도 많이 걸려요. 저 나이가 많이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고은가루님이 말했듯이 그런 음식에도 영향이 있어요. 음식에도 영향이 있는데 저희가 가족력을 둘 수 있거든요. 가족력. 그래서 그 가족이 이제 뭐 부모님이 당뇨이면 제 자녀들한테 당뇨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만약에 부모님이 당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안 걸리도록 특히 더 특별히 더 안 걸리도록 그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좀 뚱뚱하신 분, 비만이신 분 있잖아요. 그게 시기하고 사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뚱뚱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특히 부모님이 또는 부모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으시면 음, 내가 그 뚱뚱에 비만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 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꼭 비만 안 하더라도 부모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가 당뇨가 또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가족력이 있다는 거, 이게 염색체 모양을 제가 그려봤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중간에, 요거 그려보셨어요? 유전자 이렇게 염색체 모양.
이렇게 S자로 이렇게 S자로 그리고 밑에도 아랫부분은 여기 겹치지 않게 선을 여기 위로 겹치지 않게 아래로 내려가듯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색깔은 자유로 그리셔도, 색칠하셔도 돼요. 어떤 색이든. 음. 저는 분홍색과 그레이색을 썼어요. 이게 그레이색이 우리가 한국인들이 이렇게 무채색을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 은근히 저는 그레이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스케치 노트에는 좀, 처음에는 이렇게 스케치 노트 할 때 알록달록한 게 사실 싫어서 그 색연필도 두세 가지 색만 써라 아니면 서너 가지 색만 사용해라라고 했는데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 옷도 그렇잖아. 우리가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옷도 화려하게 입으시잖아. 그죠? 근데 저는 은근히 막 이렇게 무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좀 화려한 거 많이 입으신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뭐 어떤 색 쓰시든지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에다가 그 0.8 뭐 이거 유성펜 있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쫙쫙 이걸로 0.8로 그냥 쭉쭉 그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위에 쫙 그리시면 되는데, 없는 분들은 색연필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 색연필로. 응. 색연필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뭐 유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뭐 이렇게 나만 보면 이거 나 알겠어 이렇게 하지만 또 남들한테도 또 이렇게 뭔가 홍보랄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옆에서 글씨도 간단하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력이 있다는 거. 가족력이 있으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상시에 몸 관리하고 몸 관리하고 또 비만하지 않더라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좀 비만한 사람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옆에다가 자, 이렇게 볼따구도 이렇게 뚱뚱하고 턱도 뚱뚱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자, 오른쪽 볼따구도 왼쪽 볼따구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귀가 있고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귀 안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한번 귀를 그려볼게요. 자, 이런 분이 그 머리도 뭐 이렇게 파마하신 분 요즘 남자분들도 파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시고 보통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 눈이 그죠? 살에 파묻혀서 눈이 좀만해요. 단추구멍만하게 좀 그려볼게요. 네, 코는 저는 생략을 많이 하는데요. 입도 입도 그냥 요만하게 그리고 볼따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뭐가 먹고 있는 모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자 배가 나온 모양을 그려볼 건데 자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탱글탱글하게 입었어. 그죠? 입었고, 예, 옷이 작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그 위도새 그 밑자락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자, 여기에 배가 살이 더 쪘다는 거는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양쪽에 볼록볼록 더 튀어나오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약간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배가 뱃집이 막 이렇게 옆에 뱃살이 잡히는 거예요. 그죠? 요즘 날씬해도 뱃집은, 배는 우리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그려서, 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음, 밑에까지는 안 그릴게요. 요 정도까지. 자, 그렸고, 배꼽은 참외 배꼽, 좀 볼록, 이제 많이 먹어서 배꼽도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힘들어서 땀 뻘뻘, 뚱뚱하신 분들이 땀을 좀 많이 흘리잖아. 그죠? 이렇게 땀 뻘뻘, 이렇게.
자, 그리시고, 목선도, 이렇게 목도 좀 짧게, 목도 짧게 그리고, 이쪽으로, 음, 이렇게 뭐, 팔다리는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요거도 색칠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줄무늬 좋아해서, 이렇게 얘가 줄무늬 옷 입고 있는 거. 아니면 색칠 이렇게 다 하셔도 돼요. 색칠 다 하셔도 되고, 음, 아래 또리는 그냥 회색으로 또 색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머리는 뭐 검정색이든 갈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 이렇게 색칠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색칠은, 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얼굴색, 그죠? 얼굴색, 이렇게 쓱, 막 다 막 꼼꼼하게 칠할 필요 없고, 쟤도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색칠하시고,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땀 흘리는, 여기는 파란색 계통으로, 파란색, 이게 물 색깔, 그죠? 약간 하늘색, 파란색, 뭐 이런 색깔로 색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땀 뻘뻘. 자, 뭐라고요? 비만. 비만할수록 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비만하고 화살표를 위로, 이렇게. 비만. 그리고 옆에다가 운동 안 해서 비만이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운동량이 아래로 화살표, 운동량이 적을 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또 먹는 음식도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햄버거 한번 그려볼게요. 햄버거는 밑에, 이것도 사실 뭐 칸 요렇게 나눠가지고, 뭐, 크기를 조금 조절해서 그려서 되는데, 저는 이 비만하고 이 가족력을 조금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결국은 음식도 비만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햄버거, 우리 인스턴트, 요즘 가공식품, 인스턴트,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젊은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당뇨병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햄버거 빵 위에 부분이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야채 튀어나온 야채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 밑에 우리 요거 패티라 그러죠, 그죠? 뭐 이것저것, 뭐, 소고기도 들었고, 뭐, 토마토도 들었고, 뭐 기타 등등 들었어요, 그죠? 야채도 들어있지만, 야채는 극히 일부분이고, 밑에 빵 아랫부분 이렇게 그려봤고, 이 햄버거가 이제 높아서 위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콕 꼽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눌러서. 자, 빵은 약간, 빵 색깔 있죠? 빵, 우리 조금 타면은 약간, 뭐, 갈색 계열, 브라운 계열로 되고, 약간 빵이 노릇노릇하게 이거는, 뭐, 그런 색은, 음, 네, 황토색 있잖아, 그죠? 요즘엔 다 영어로 말씀을 해서, 황토색 영어로, 이거 뭐라 그래요? 저는 그냥 황토색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황토색 계열로 해가지고, 빵 색깔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땅색이라고 하죠, 땅색. 이렇게, 그 한쪽 면은 조금 진하듯이 그려보고, 이쪽 반대쪽은 햇빛 뭐 들어온다는 그런 거는 조금 색깔을 좀 덜 칠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색칠을 하시고, 야채는 우리 초록이잖아. 뭐 연두색이나 초록색으로 이렇게 야채,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토마토, 그죠? 약간 붉은빛 계통으로 토마토를 이렇게 우리가 또 패티로
얹잖아, 그죠? 이렇게 얹고, 그 다음에 햄을 또 올리더라고요, 그죠? 햄도, 뭐 약간 갈색 계열로 해야 되나요? 약간 고기 탔는 거, 고기 같은 거, 소고기 이렇게 얹으시고, 음, 또 야채가 좀 많으면 좋겠다 싶어서 야채 하나 더 이렇게 채취를 하면 이게 햄버거가 되죠. 가끔씩 위에 깨가 뿌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튀긴 음식 있잖아, 그죠? 튀긴 음식. 튀긴 음식 중에 저희 남편은 음, 새우튀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거 새우는 요게 꼬리예요. 꼬리 부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줄 하나 쭉쭉 더 그어주시면 되고, 자, 새우 이제 그을 건데요. 새우가 튀기고 나면 이게 튀김 가루 때문에 약간 울퉁불퉁해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냥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표현을, 공간이 너무 작아서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이거 다시 그려야 되는데. 옆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자, 새우가 모양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간 연필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굽고 나면 얘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자, 요 모양 따라 그리시면 돼요. 요 모양 따라, 약간, 약간 울퉁불퉁,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리시고, 보보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원인은 사실 첫 번째 가족력이 있는 분들,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자녀분들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사실 초기에, 진단을 받는 게, 초기에 알게 되는 게 정말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뚱뚱한 분들이 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 비만 관리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자면 운동도 좀 중요한데, 운동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운동을 안 함으로써 비만이 오고, 네, 그것 때문에 올 확률이 높고, 그렇지만 비만이 있다고 해서 꼭 당뇨가 걸리는 건 아니고 아주 날씬한 분, 마르신 분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음, 어쨌거나 지금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당뇨병 원인에 음식은 우리 인스턴트 그리고 뭐 가공식품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 튀긴 음식 등등 지금 그래서 튀긴 음식 중에 대표적인 제가 새우 튀김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튀기면 약간 거뭇거뭇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점점점점 칠해서 요렇게 이제 여기에도 또 색칠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새우 튀김을 하면 어떤 색이죠? 예, 튀김 색깔 생각해서 저는 또 이거 또 아까 금방 말했는 영어로 무슨 색인지 생각 안 나지만 황토색 계통으로 우리 애를 어릴 때 땅색이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새우는 뭐 분홍빛이나 약간 주홍빛으로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고운가루님이 옐로 브라운?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 영어를 쓰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나쁜 식습관이에요. 그죠? 나쁜 식습관이라고 옆에 한번, 음, 써볼게요. 나쁜 식습관. 음. 자, 기름진, 그죠?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또, 그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뭐 이런 음식들. 그리고 뭐 라면, 햄버거, 뭐 기타 등등등등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그 고문가님 말씀해 주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그 원인이에요. 이 스트레스 또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인슐린 있죠, 그죠? 인슐린 분비가 적거나 안 되거나 모자라서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인슐린은 췌장에, 우리 몸에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 췌장에 질환이 생기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조금 생략을 할게요. 대표적인 건 아니라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네, 받고, 자, 인슐린을 하나 적어 놓을까요? 인슐린,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인슐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슐린이라고도 해요. 인슐린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 원인은 이렇게 저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가 증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사실은 소변에 당이 나오고 혈액에 당이 이제 좀 뭐 정상보다 많이 나와야지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정기 검진을 하면 제일 좋지만 집에서 우리 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거든요. 그게 삼다라고 해요. 삼다. 자, 세 가지 다인데요. 세 가지 삼. 우리 마늘다자 알죠?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를 잘 안 쓰는데 마늘다. 삼다의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 삼다는 자 제가 조금 이제 붉은색 계통으로 다, 첫 번째 다, 어, 두 번째 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 세 번째 다 이렇게 세 가지 자, 증상이 있고 그냥 다만 이렇게 색연필로 하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 볼펜이나 멀티펜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쳐볼게요. 다, 어떤 증상이 자각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저희가, 어, 뭔가 갈증이 많이 나고, 막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뭐 그런 증상이 있어요. 이걸 다음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많이 먹고, 음, 예, 다음. 음. 많이 먹는데 그 이유가 밑에 있어요. 다뇨. 소변이 많이 나와요. 다뇨. 다뇨, 다음, 많이 먹고, 많이 싸고, 또 그러다 보니 막 갈증이 또 많이 나요. 그 소변에 그 거품이 난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좀 3대 증상이라고 표현하는데, 혹시나 이런 증상이 아무래도 뭐 전날 뭐 짜게 먹으면 또는 뭐 전날 맥주를 많이 마셨다 이러면 당연히 소변이 많이 나오고 짜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거 말고도 뭔가 내가 뭐 소변이 아무래도 좀 뭐 많이 나오고 뭐 좀 뭐 많이 물도 많이 먹고 막 갈증도 많이 나고 입술이 좀 탄다 입술도 마른다 뭐 이러면 조금은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라는 거고 만약에 그래서 좀 이상해 이러면 병원을 방문해서 그 당뇨 관련해가지고 그 검사를 해보는 거고, 그 뭐 내과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병원, 1차 병원, 내과. 내과 쪽 병원에 가시면 이제 뭐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혈당이나 소변 검사 이런 거는 그 혈액 검사, 소변 검사는 기본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개인 병원에서 본인이 조금 뭐 진단 내기 어렵다 그러면 다음 2차, 3차 병원을 소견서를 써서 이제 가보시라고 얘기를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그 친척분도 아마 이때 아마 분명히 증상이 있었을 건데 이걸 다 놓치고 결국은 지금 투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자, 이거는 먹는 양이 그죠? 먹는
량이 물 포함해서 증가하는 거고, 단요는 화살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소변 양이, 그죠? 소변 양이, 보통 정상인의 소변은 양이 2000에서 3000cc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소변 보는 횟수가 평소보다 많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소변을 많이 보긴 하는데, 뭐 평소보다 막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그게 좀 지속되거나, 이제 이러면, 어, 이렇게 병원 방문을 조금 권유는 드리는 거예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목마름이 증가한다. 자, 3대 증상, 이거는 이제 자각 증상인데, 자, 증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고혈당, 혈액 속에 고혈당,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게 가장 큰 증상이죠. 근데 이거는 집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의료기 상사에 가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 혈당기를 집에 구비를 해서 이제 자주 혈당 체크를 해서 혈당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가 되면 꼭 병원 안 가더라도 나이가 이제 40세 넘어가면 이제 만성 질환에 우리가 걸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 혈당기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놓고 우리 체온계 집에 구비하듯이 하나 사놓고 좀 나는 좀 관리를 잘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집에 하나 사놓고 친척분들도 이렇게 좀 한 번씩 뭐 명절 때 만나면 체크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생각보다 그 당뇨병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고혈당인데 이거는 이제 뭐 자각은 아니고 이제 직접 체크해 봐야 되니까 기타 등등등등 증상 있어요. 뭐 오심구토 뭐 증상 있는데 증상이 당뇨가 심해지면 이제 오심구토까지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등등등등 이런 증상이 있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진단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아, 나 당뇨 다식 다갈 다음 다식 뭐 이런데 당뇨 아니야? 막 걱정하지 말고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진단은 의사가 내리죠, 그죠? 의사인데, 자, 의사의 상징, 우리 청진기 한번 그려볼게요. 청진기도 우리 아이콘, 제가 이전에 좀 한 번씩 병원 아이콘 그릴 때 그려봤는데요. 자, 청진기도 뭐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그려도 되지만, 간단하게 이런 모양으로 하고 나서 끝에 여기 이렇게 몸에 이런 동그란 어떤 판을 갖다 대죠, 그죠? 이게 정진기잖아, 그죠? 이렇게 하고 아까 0.8 전에 있으면 0.8로 또 하는데 없으면 그냥 음, 0.1 이걸로 제가 그냥 요거는 0.8 그냥 펜이 있어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검정색 색연필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게 청진기고, 그레이 컬러로 여기 청진기 모양 색칠을 입히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저희가, 음, 우리가 이거 혈액 검사로 직접 이제 병원 가면 이렇게 그 혈관을 찾아서 이제 뭐 다른 검사도 해야 되니까 혈액을 많이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서 혈당기로 하는 경우는 그 손가락 끝에를 탁 찔러가지고 란셋 같은 게 있어요. 뾰족한 어떤 도구인데 란셋으로 안 아파요. 그냥 약간 따끔해요. 바늘 찌르듯이 따끔한데 그렇게 찔러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 모양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에 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요거는 중지, 중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손톱 이렇게 간단하게 손톱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되고 그린 다음에 어, 검지 이렇게 검지 손톱이 너무 기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 그리는 거거든요. 엄지 손가락도 손톱이 약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엄지 손톱 해서 이렇게 예. 이게 막 뭐 정밀 묘사를 하면 막 정말 막 자세하게 막 그려야 되지만 제 그냥 손가락 찔리는 거 그냥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그리셔도 돼요. 주름 잡힌 거.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 자, 여기에, 란셋으로 딱 찌르면 핏방울이 한 방울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그 스틱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게 혈당 체크하는 스틱 종이 모양의 딱딱한 라분지 같은 스틱이 있는데, 그 핏방울을 이렇게 스틱을 핏방울에 딱 갖다 대면 이게 기계로 딱 들어가서 인식이 돼서 혈당이 체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핏방울 일단은 요렇게 제가 그냥 두 방울 정도 그려볼게요. 두 방울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스틱 묻어나는 스틱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스틱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말 그대로 가느다라 한 0.3 0.5mm 정도 그런 딱딱한 하얀색 종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혈당기 한번 그려볼게요. 혈당기는 이렇게 별로 크지 않아요. 이렇게 주먹에 꼭 쥘 정도로 그 정도로 작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혈당이 여기 안에 당이 체크돼요. 그래서 제가 200이라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음, 써보고 200이란 숫자가 200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선을 딱 세 가지 딱 그어서 뭔가 명료화시키는 그런 표시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핏방울 빨갛게 색칠해야 되겠죠? 자, 이 핏방울 빨갛게 색칠을 하고 이게 요 끝에 묻어나 여기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레이 컬러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계 같은 거는 뭐 주로 저는 이 회색 그레이 컬러를 많이 쓰긴 해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숫자가 200이 나왔네요. 200이. 스틸은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꼼꼼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셔도 됩니다. 200이 나왔고 우리 스킨 컬러 손도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톱은 빼고 이렇게 색칠 이렇게 나와서 색칠했는데 자 그러면 진단은 우리가 어떻게 내릴까? 첫 번째 첫 번째는 공복시 혈당이 중요해요. 공복시는 그 기준이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밤 12시에 금식을 하고 병원을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혹시 나 당뇨가 좀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싶다 하면 좀 밤에 금식하고 가셔도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을 안 해서 못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 말고 뭐 당 부하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금식을 하고 가는 거를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검사가 금식을 하고 가는 게 정확한 검사가 나오고 검사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뇨나 좀 검사 해보고 가고 싶다 하면은 금식을 하고 가는 것도
추천은 드려요. 근데 뭐 필요 없다 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는데 밤 12시 어차피 저희가 밥을 안 먹고 가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진단 첫 번째 공복시 혈당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다음에 공복시 혈당이 정상이 저희가 80에서 120이거든요. 그래서 120 미리그램 어, 퍼 데시리터라고 이게 보통 이렇게 수치 그 단위를 표시를 해요. 그냥 120, 120보다 높을 때, 그다음에 공복시 혈당이에요. 그다음에 정상은 80에서 12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80을 왜 얘기를 하냐면 당뇨 환자들이 너무 또 당뇨 인슐린이나 아니면 뭐 혈당 혈당을 떨어뜨리려는 당뇨약을 복용을 좀 이렇게 뭔가 잘못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80으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진단은 공복시 혈당 120. 그다음에 식후 우리가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혈당이 들쭉날쭉 하잖아, 그죠? 그래서 식후 2시간 뒤가 그 혈당이 가장 피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ml.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병이 없는 분은 200 이상이 올라가지 않아요. 않는다고 해요. 않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면은 먹은 양에 따라서 뭐 단 거를 많이 먹었거나 뭐 많이 과식했거나 이러면 혈당이 200 이상을 치솟는 거예요. 이것도 단위는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인데 그냥 200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00을 넘어서는 경우. 음. 그다음에 그 당화혈색소라고 있는데요. 이게 식후 2시간 혈당은 사실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혈당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최근에 나의 혈당을 몸속에 혈당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당화혈색소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병원에서 흔히 우리가 약어로 HbA1c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막 의사나 막 의료진끼리 HbA1c 얼마다 얼마다 이런 경우는 이거 당화혈색소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6.5% 이상. 그러니까 초과한 거죠. 그러니까 6.5까지 정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6.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다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6.5보다, 6.5도 보드라인이니까 6.5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관리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복시 혈당 120 이상, 120 초과,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 200 초과.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6.5% 초과. 그러니까 6.5% 이상, 뭐 200 이상 이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기준이 있어요. 120, 200, 6.5.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사실은 가장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정확한 진단 내리는데 어, 이게 더 정확한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과, 이런 또, 뭐, 아까 왜 당부화 검사, 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렇게 진단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 그죠? 자, 관리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혈당 조절을 하는 거예요. 혈당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네. 시간이 색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이 합병증은 그 그림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오늘 말 설명만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 머리에 왜냐하면 미세 혈관 질환이 생기거든요. 혈관이 가는 데 가서 우리가 심장 쪽의 혈관은 크지만 머리 쪽이나 하지 쪽으로 가면 혈관이 가늘어지잖아요. 그죠? 콩팥도 마찬가지고 미세혈관 질환이 오는데요. 결국은 머리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당뇨가. 그러면
뇌경색이 올 수 있거든요. 뇌경색. 뇌졸중이라고 해요. 그 뇌졸중 종류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뇌경색이에요. 뇌혈관이 좁아지는. 그리고 눈 망막 질환이 또 생기면서 실명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건 저 봤거든요. 실명. 양쪽 눈이 실명돼서 어, 굉장히 좀 힘든 생활을,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양쪽 옆구리 뒤쪽에 보면 콩팥이 주먹만한 콩팥 장기가 있거든요. 그 콩팥에 사구체가 망가져요. 혈관이 망가져요. 그게 상처가 생겨서. 그러면 만성 신부전이 오고 신부전이 오면서 혈액투석, 그리고 어, 네, 혈액투석, 그리고 뭐 복막투석을 해야 돼요. 제 지인분이 40대인데 이걸 하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좀 미리 도와드렸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건데,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족저, 발 쪽으로 괴사가 잘 돼요. 혈관이 보면 혈액이 떠다니잖아요. 그 혈관이 하는 역할이 산소 공급도 하지만, 그리고 각종 영양분을 공급을 하거든요. 거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발에 상처가 나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발 괴사가 오면서 엄지발가락 절단하는 분도 봤고요. 이렇게 사지를 절단하는 분도 봤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봤고, 결국은 관리를 못해서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고요. 나는 먹는 거와 음식과 운동과 그냥 그걸로 관리하겠어. 혈당이 막 올라가는데요. 혈당이 올라가면 그냥 우리 왜 제일 잼 아시죠? 잼. 그냥 혈관이 그 설탕에 절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당. 그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고집하시면 절대 나는 먹는 약 절대 안 먹어. 그래서 약물요법 안 할래 하시면 안 돼요. 의사가 좀 합시다 하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약이 정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을 먹다가 적정 시점에 조절이 되면 이제 좀 끊어봅시다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의료진 말을 잘 들어야 해서 그거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당뇨가 있다면 집에서 자주 혈당 체크를 해서 식이하고 운동요법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예방과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비만 관리하시고, 혈당 관리하시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뭐 있죠? 이게 뭐 다 나타나서 갈 게 아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죠? 정기적인 건강검진 하셔서, 조기 발견하셔야죠. 조기 발견하셔야죠.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음,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림 함께 그려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